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치워라.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인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42%가 서울에서 발생합니다. 당장 2025년부터는 인천에 반입하지 못하는데 어제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짓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건 아는데 서로 자기 동네에는 싫다는 입장. 쉽지 않은 논의가 새해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2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운영에 들어간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코로나 확진자는 3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일부 추가 반환 결정에 해당 자치구들이 환영하며 반환기지를 포함한 개발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전임 정책특보이자 현 국회의원 보좌관이 시간당 5만 원의 구청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 업무분장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강동구의회에 월권 논란과 함께 직원 사유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78명,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와 중환자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봅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 발생 현황 짚어주시죠. 네, 지난 13일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78명이 늘어 모두 45,4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4명, 지역 발생이 1,054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373명이 늘었고 경기는 32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168명이, 경기 부천과 남양주시의 요양병원에서 각각 117명, 33명 등 종교시설과 요양병원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 모임, 경찰서나 구청 등 관공서에서도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주일간 지역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충족된 상태입니다. 네, 갈수록 감염 범위와 사례가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와 중환자도 늘고 있다고요? 네, 어제 하루 동안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일별 사망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오늘도 사망자는 12명을 기록했고 중증 환자 또한 어제보다 21명이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병상 부족은 현실화된 상태인데요.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포화 직전이고 확진 판정을 받고도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병상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상태인데요. 오늘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 지자체는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선제검사 확대 지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서울 곳곳에서 임시선별진료소가 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하고 있는 현장에 이주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 찬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쌀쌀한 아침.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선제검사 확대 조치에 따라 14일부터 서울 곳곳에서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신속한 차단을 위한 빠른 검사와 무증상 확진자 발견을 위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익명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 56개소를 순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두기 안내 표시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검사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남짓. 진단검사는 역학조사서와 검사 라벨을 작성한 후 검체 카드를 수령한 뒤 검체 채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 기존 비인두도말 PCR 검사법 외에도 타액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도 함께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갑작스런 선별진료소 확충에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군의관과 군병력을 지원받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이나 이렇게 검체 채취랑 이렇게 선별진료소 근무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반나절 정도 뒤에서 교육이나 이런 분들을 하는 거 받고 그러고 현장 투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임시 선별진료소는 정부의 집중 검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운영됩니다. 각 자치구별 임시 선별진료소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서대문구도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주 증상 감염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임시 선별 검사소 2곳을 개소했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의 위치는 홍은사거리 인근 홍제 견인 차량 보관소와 경의중앙선 신촌 기차역 인근 공영 주차장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는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하고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추가로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과 중구의 6곳이 반환되는데요. 해당 자치구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한미 양측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환경 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가 이번에 반환 대상 미군 기지 가운데 12개 기지를 반환하기로 했는데 서울에서는 용산과 중구에 있는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1일 소파 합동위원회 화상회의를 통해 12개 미군 기지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용산구와 중구에 미군 기지가 포함됐는데요. 먼저 용산구에서는 용산기지 2개 구역과 캠프킴, 니블로베럭스와 서빙고, 8군 종교휴양소까지 5곳이고 중구에는 극동공병단 1곳입니다. 네. 해당 자치구에서는 일제히 입장을 냈는데 먼저 용산구는 어떻습니까? 네, 어느 지역보다도 용산구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으로 청나라 위안스카이 군대가 자리 잡은 이후 138년 만에 외세로부터 반환되는 데다 현재 용산기지의 국내 제1호 국가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지만 기지 반환으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겁니다.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우선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스포츠필드와 기지 동남쪽에 있는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 반환으로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잔류가 확정된 드래곤힐 호텔과 헬기장은 이전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의원 역시 입장 자료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38년 만에 첫 발을 뗀 용산기지 반환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반환된 미군기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용산구와 조금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은 취지에 맞게 운동장과 공연장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생태공원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장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중구는 방산동의 극동공병단 부지가 반환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속한 이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중구 역시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환되는 방산동 극동공병단 부지는 지난 4월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중구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구는 기지 반환으로 의료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서울 도심과 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까지 해소할 수 있는 국립중앙공공병원으로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거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속한 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지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환경 정화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군 기지 4곳을 반환받을 때도 부지 정화 문제를 양측이 협의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결국 한국 정부가 떠났습니다. 역시 이번에 반환된 서울 지역의 부지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곳으로 이번에도 한국이 나설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군 기지 반환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 입장 살펴봤습니다. 중구청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기획과 자문 역할을 하는 정책특별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정책특보를 지낸 현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시로 구청의 정책 자문을 하면서 자문료까지 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에선 구청장 전임 정책특보에 구정 자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27회에 걸쳐 정책 자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에는 공휴일인 토요일에도 자문을 했는데 이렇게 매번 2-3시간, 시간당 5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의 상설 자문 기구인 미래중구포럼에 위원이 당사자 1인밖에 없는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분과를 신설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전임 정책특보에게만 중구청 내부 방침을 특별히 정하여 1,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정하고 1회에 10에서 15만 원씩 시간당 한 5만 원꼴 됩니다. 총 27회여서 280여만 원 지급한 것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특혜를 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자문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국민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부대 전략과제 25개 사업을 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사람이고 해당 기간 동안 자문한 부서만 20여 개. 구청장의 전략과제 모니터링이라는 명목으로 동정부 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가 용역을 거친 조직 개편 문제까지 대부분의 부서에 참여하고 있어 과도한 구정 개입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임 정책특보가 구정 대부분의 정책 자문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 정책특보는 그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구정 개입이라고 밝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전문으로 구청 자문만 해달라고 요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또 권한을 넘어서서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현재 중구청은 연간 8,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정책특보를 두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중구청사를 충무 아트센터로 이전하는 계획이 내년부터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구청사 위치와 당위성 문제 같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 제기된 구청사 이전 논란 취재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낙후된 을지로 개발과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 중구청 부지에 추진하는 서울 메이커스 파크. 대신 구청사는 인구가 밀집된 신당동의 충무 아트센터로 이전해 행정복합청사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LH, SH의 공동사업 시행자 선정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구정질문에선 구청사 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현재 중구청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므로 충무 아트센터 자리에 중구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단순한 논리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당위성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호 구청장은 현 계획이 취임 초 도시계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낙후된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그 공공부지를 거점 지역으로 순환 재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가장 타당한데 서울시도
중기벤처부도 부지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뮤지컬 전용 극장이자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충무 아트센터 역시 현 위치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충무아트센터는 공연시설뿐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서 구청장은 충무 아트센터의 중구민 이용률이 낮다며 이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래 충무 아트센터의 이름에 걸맞는 충무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해외 뮤지컬 공연 유치가 가능한 프라임급 공연장으로 거듭나면 충무로 일대가 과거 영화 1번지에 이어 문화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복합청사 조성에 따라 충무 스포츠센터가 3년 정도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설을 입대까지 해가면서 외부를 상대로 이용 시간과 이용 인원을 적절히 통제하고 학사 일정에 피해가 없도록 입학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대묻고 싶습니다. 서 구청장은 새로운 복합청사 안에 스포츠센터가 설치될 거라며 공사 기간 외부 체육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운영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 체육시설들을 마련하여 그 비용은 LH와 SH 공사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서울 메이커스 파크와 중구 행정복합청사 조성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최근 강동구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사무국의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해 위법 소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규칙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 직원 사유화라는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6월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의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의원 전원이 동의한 안건으로 진선미 구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사무분장 규칙 개정 권한을 의원이 행사했다는 것에 현재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 규칙을 개정한 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개정이 된 거라고 하면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거든요. 규칙 개정 과정에 더해 내용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개정된 규칙에 따라 의원의 의정 활동을 돕고 민원 처리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주로 소관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소관 사항에 관해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는 등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의 한 전문위원은 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진선미 의원이 직원을 사유하기 위해 무리하게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단순 민원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 때문에 진 의원이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 의원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강동구의회는 전문위원회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사무분장 규칙의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업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추진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전문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규칙 개정이 직원의 사유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좌관을 쓸 수 없는 입장이고 본인이 보좌를 받고 싶은 마음에 전문위원을 활용하고자 이 규칙 개정까지 하면서 진선미 의원은 해당 전문위원이 업무 분장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의원 갑질과 관련해 강동구청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구의원이 개인 비서처럼 전문위원을 다뤄온 것도 모자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타 자치구의 전현직 전문위원과 의회 관계자 등도 민원과 관련해 전문위원을 통해 관련 부서와 소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 규칙 개정까지 한 것은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한 강동구의원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개정안에 동의는 했지만 전문위원을 개인 비서처럼 이용한 것은 의원의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2025년부터 서울 경기 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발표 후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 시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갑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시가 운영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4곳과 은평 뉴타운 자체 소각시설이 있지만 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입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강남구가 선별 진료소를 통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누적 건수는 11일 기준 10만 1,961건으로 전국 615개 선별 진료소 가운데 가장 많은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 운영 이후 11일간 하루 평균 1,200여 건의 검사가 진행됐으며 이는 11월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검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를 1인당 5매씩 배부합니다. 이번 배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모두 270여만 장이 전달됩니다. 배부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마스크를 전달받지 못한 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세금을 지원해주면 판매량이 늘어나겠지만 돈을 준다고 출산이 늘어나는 건 아닐 겁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건강과 안전까지 모든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출산입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보육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건 아이를 키워본 분이라면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